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이던 검찰이 사건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검찰과 공수처 두 곳에서 동시에 진행됐던 수사를 한 곳에 모은 건데요. 검찰은 현직 검사의 관여 정황이 확인돼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 검찰 수사에서 손준성 검사,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정책관이 관여된 걸로 확인된 건데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규명은 이제 공수처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 겁니다. 검찰이 지목한 현직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제보자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문제가 된 텔레그램 대화방의 손준성 보냄 표시가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검찰 등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이첩했는데요. 넘겨진 자료는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안에는 대검찰청의 진상조사 관련 자료와 디지털 포렌식 자료, 관계자 소환조사 자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요. 공수처는 즉시 사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공수처가 현재 수사하고 있는 의혹은 다른 고발로 촉발된 만큼 사건을 별도의 건으로 입건해서 수사할지, 병합해서 수사할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공수처가 검찰에서 자료를 넘겨받으면서 수사인 속도가 더 붙을 전망입니다. 특히 송 검사의 관여 정황이 나온 만큼 소환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검찰의 공수처 이첩에 대해 송 검사는 기존에 밝힌 바와 같이 본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공정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 얼른 핸드폰 비밀번호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한동훈 검사가 한 짓을 똑같이 반복하면서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 핸드폰 번호도 20자리 비밀번호인가요? 또 이걸 못 풀어서 이 사건이 미궁 속으로 빠지는 겁니까? 이스라엘로 또 보내야 하는 건가요? 이게 윤석열 후보와 상관없이 손준성 검사가 무슨 동기로, 무슨 자기한테 뭐 돈을 받거나 이익이 온 것도 아닌데, 자기를 변호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철저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나 부인이나 그 개인의 변론을 위한 이 고발장을 무슨 동기로 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후보의 사전 공감이나 지시 없이는 손준성 검사가 자신이 검찰직을 쫓겨난 것은 물론이고 구속될 수 있는 이런 국기문란 범죄 행위를 본인 스스로의 판단으로 해야 될 동기와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사전에 알았던 사회 보고를 받았던 이것은 승계적 공모 공동 정범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KBS에도 한번 보도됐지만 윤우진 전 세무서장과 축산업자 유착관계, 모 스카이 72 골프장을 통한 이런 윤석열 후보에 대한 향접대 의혹 등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곽상도 의원, 박영수 전 특검, 김기동 전 검사장 등 화천대유 사건에 관련된 법원 고위직 인사들, 법조 출입 기자 김만배라는 사람과 연결된 이 법조 고위 인사들과 언론의 유착, 그리고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유착 관계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청장에게 제기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승계적 공모 공동 정범의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 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측근이었던 손준성 검사가 총선을 불과 2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야당 의원 후보자에게 고발장을 작성해 고발 사주한 사건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일갈했습니다.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 공수처가 수사를 시작하게 됐다며 이는 검찰청장의 손과 발 역할을 하는 현직 고위검사가 초유의 국기문란 범죄에 가담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고발 사주 사건이 공수처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다 만들어서 떠먹여줬는데 이걸 기소조차 못하면 공수처는 정말 유명무실한 껍데기 조직인 거죠. 더 존재해서 뭐합니까? 해체해야죠. 이번만큼은 절대 넘어가지 못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적어도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입장에선 조수진 최고가 땡큐입니다. 사실 저렇게 공감대 없이 사실 이제 지금 여러 차례 해명도 있었습니다만 퇴직금이었다. 또 뭐 성과급이었다. 산재였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25세 때 들어가서 31세 때 대리로 퇴직했는데 어떻게 어떤 산재였길래 잠깐 어지러웠다고는 하는데요. 50억이나 되는 돈을 6년간 근무해서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어떤 직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조수진 최고께 감사드리고요. 아들의 화천대유 자산관리, 약칭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 논란으로 탈당한 곽상도 무소속 의원을 둘러싸고 국힘당 지도부가 1일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상도 수호와 상도 처벌이라는 우픈 현실이 국힘당을 반으로 갈라놓았는데요. 곽 의원을 두둔한 듯한 발언을 한 조수진 최고위원을 향해 이준석 대표는 물론 대선 주자까지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발단은 전날 밤 소집된 긴급 최고위원 회의에서였는데요. 조수진 최고위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긴급 메시지에서 오늘 오후 9시 이준석 대표가 추진한 긴급 최고위 안건은 곽상도 의원 제명 하나였음이 여러 군데에서 확인됐다며 아들의 퇴직금이 논란이 된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 논리라면 아버지의 법 위반이 확인된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이 대표를 제대로 겨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두환 신군부와도 비교했는데요. 그는 무소속 의원의 제명 논의가 국감 시작 전날 심야 최고위를 열어야 할 정도로 시급한가? 전두환 신군부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셀프 폭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사실상 이준석 대표에게 비곁을 날린 건데요. 조수진 의원에게 땡큐라는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대장동 의혹 대응 전략과 곽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해 당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오갔는데요. 다만 곽 의원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돌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회의 직후까지만 해도 조수진 최고위원께서 오해하신 것 같다며 수습하려는 모습을 취했는데요. 하지만 하루 만에 이 대표의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조 최고위원의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곽 의원 아들 퇴직금 규모를 떠나서 그 퇴직금이 범죄나 화천대유의 불법과 관련이 있습니까? 곽 의원이 화천대유의 뇌물을 받은 정황이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조 최고위원에 대한 비판에 나선 건데요. 이 대표는 당신의 문자 그대로 들고 국민과 당원을 설득해 보십시오. 남한테 훈계하듯 시키지 말고 직접 하십시오. 저는 못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또 우리는 상도수 없다는 당대표의 말이 나오기 무섭게 들이받는 기회만 노리고 있다가 바로 들이받고 기자들에게 엄풀해대는 모습을 보면서 무한한 자괴감을 느낀다며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썼는데요. 이에 대해 당 대선 주자들도 가세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조수진 최고위원을 향해 50억 원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안 들리냐고 비판했고 홍준표 의원도 좀 과했다, 부적절했다고 밝혔는데요.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국힘당의 상도수호는 절대 없다고 밝혔고 하태경 의원은 조 최고위원은 국힘당과 함께할 것인지 곽상도 의원과 함께할 것인지를 결단하라고 꼬집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조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옹호가 아니라며 정권 여당과 싸우는 게 먼저라는 취지였다라고 애둘러 해명했는데요. 누가 봐도 가재는 개편인 거죠. 재산 누락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조 의원이 누굴 두둔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여튼 조수진 땡큐입니다. 유동규라는 분이 어느 정도 가까운지 저는 그냥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휴대전화를 바깥으로 던졌다. 네. 뭔가 좀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진상규명에 협조하라고 좀 촉구할 수 있습니까? 네, 뭐 연락도 안 되고 사실은 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공사 예산 편성 안 해준다고 그만두고 나가버리고 인연을 끊다시피 한 사람인데 제가 뭐 협조하라고 하죠. 협조하라고 하는데 뭐 제 말을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측근 하시는데요. 제가 측근이라고 안 했어요. 네, 예. 그 저희 측근이라고 불리려면 뭐 비서실에 같이 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돈이라도 대신 뭐 받아서 어떻게 뭐 저를 도와줬다든지 뭐 이런 정도는 돼야지 그 산하기관의 직원 뭐 그거 가지고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좀 지나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것이 이재명 후보 본인이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설계는 내가 했고 네. 실무적인 일은 유동규 씨가 했다. 네. 그러니까 네. 좀 남다른 관계인가 보다라고 추측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다. 그 설계를 마치 그 저기 곽상도 아들한테 돈 주는 그런 설계까지 제가 한 것처럼 그랬을 그런 리가 뉘앙스로 없죠. 얘기하시면 안 되는 아닙니다. 거죠. 그랬을 리가 없다고 제가 얘기하는 네, 네. 거예요. 자, 본인은 단군 이래의 최대의 공익 환수다 또는 모범적인 공영 개발이다 했는데 9월 17일에 그것이 토건 비리라는 걸 알게 됐다. 수년 동안 그것을 모르셨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그 말씀이 진실이라면 네. 무능한 것이죠.